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제가 생각을 곰곰이 좀 해보니까 비 왔어요 그날. 그때 여러 가지 네. 풍경들이 기억이 나요. 맞아. 우리 장수님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없는데요. 그날 에이, 이번에 있다. 예. 광화문 그럼 시가 김건희한테 앉아가지고 뭐라고 막 그래서 김건희가 막 악수해가지고 김건희가 대통령이냐 막 통수권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일단은 기념식은 그 성남공항 이제 서울공항이죠.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했고 그때 이제 병력도 많았고 장비도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전례 없이 시가행진이란 것도 했는데 맞아요. 예. 그런 모습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은 그때도 계엄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옆에 네. 김용현 장관이 딱 맞습니다. 옆에 있었잖아요. 국방장관을 끼고. 계엄이야 뭐 그때 3월달부터 얘기했다고 하니까 어. 당연히 그날 뭐 국군의 날 행사하고 나서 방첩사 뭐 김용현 이렇게 4명인가 데리고 가가지고 술 마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또 아, 회식 그랬나? 있었다. 또? 네, 네. 점심에 자리가. 가서 폭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다라는 보도 본 것 같은데요. 국군의 날 기념식 끝나고 나서. 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국군의 날을 이제 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후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수업 일수를 학교 내 미리 맞춰놓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공휴일을 만드니까 하루가 빠진 거야. 그러면 그 시수를 채우는 것 때문에 일부러 수업 시간을 맞아요. 쪼개가지고 연장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난리가 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즉흥적이고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누구랑 논의하지 않고 그냥 본인 마음대로 비상겸 해야 되니까 군인들 한번 놀게 해줄까? 뭐 이런 거 아닐까 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문 좀 닫고 오세요. 이야기 나누는 꼬리가 사이에 문 좀 기셔가지고. 닫고 해야지. 꼬리가 길어요. 우리 매불쇼 갔다 오신 박진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야, 근데 그 매불쇼에 이렇게 자주 나가시면은 사실은 알아보는 사람은 정말 늘어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원래도 많이 그런데 알아봤나요? 뭐 예. 별로 개의치 않고요. 음. 크게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 탤런트 유승수 씨라는 분이 네. 라디오 스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은 알려졌는데 인기도 없고 돈도 없다. 그게 접니다. 아 슬프다 슬퍼 갑자기. 뭐 좋은 거 하나도 그 없습니다. 반대가 제일 좋잖아요. 얼굴은 안 알려줬는데 조용히 돈 버는 거는 좋은 돈 많은 게 거죠. 제일 네. 행복하잖아요. 예. 저는 뭐 그런 세속에 뭐 크게 근데 문 좀 닫아요 진짜. 문 닫아야지 저걸 열어놓으면 어떡해. 아니 저희가 이제 국군의 날 행사 얘기를 차분히 네. 이제 하나하나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국군의 날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고군장 3일장을 용기 있는 군인들에게 줬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제 그 메달까지 수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 좀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한 사람이나 다름없다라고 권력과 폭압이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한 사람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거의 이제 독립운동가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 조직 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편하게 대충 넘어가. 그걸 왜 감정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으로 하고 싸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감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싸우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때 네. 일제강점기 때 매국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폭탄 던져 말로 하면 되는데 일제강점기가 말로 하면 됩니까? 우리가 저 군사정권 시절에 짱돌 던지잖아요. 말로 하지 왜 싸워 그럽니다. 총칼 들고 쿠데타 일으킨 자들이 말로 하면 듣습니까? 안 듣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런 뭐랍니까 그 자신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정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발전시켜 온 거죠. 아니 우리 장성철 수장님도 네. 윤석열 캠프에서 불의를 못 참고 싸우신 죄로 3년 동안 탄압을 많이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한 거는 뭐 세발의 피죠. 세발의 피니까. 박종훈 대령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군인이셨잖아요. 상관의 명령을 근본적으로 부당하다, 잘못됐다 하면서 항명하는 것은 정말 군인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인들은 이성적인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람에게 총을 쏠 수 없어요. 그건 맞아요. 안 그래요? 네. 자 죽여야 된다. 총 쏴라. 막 이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령해 죽고 명령에 산다. 이런 건데 명령이 부당하다, 불법적이다, 항명한다. 이건 보통 사람 못해요. 쉬운 그래서 일이 아니죠. 네.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더 존경스러운 것은 많은 유혹이 있으셨을 텐데 본인 정치 안 하겠다라고 네. 얘기하신 부분.
그 부분도 상당히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장성철 소장님 제가 이제 초대 이런 말씀 드린 거는 네. 사실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장 소장님도 탄압을 꽤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공문까지 불구하고 받고,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간히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 6월 19일 제가 윤석열 엑스파일을 터뜨렸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냥 들어옵니다. 아니 외우고 지금. 있죠. 보니까 그땐 제가 채널A, TV조선, MBN 이런 다 나갔지. 보수 성향의 그렇지. 예. 프로그램 거의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터뜨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연락이 오더라고. 어디에서 왔어요? 세 군데 다. 방송사에서. 네, 이제 안 나오셔도 된다. 야 그렇게 맺고 끄짐이 그런 그 겁니까? 연합 TV에서도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제 바로 주력한 네 군데 방송사에서 나오지 말래요. 그래서 방송이 제가 그때 일주일에 한 12개 하다가 갑자기 한 3개, 4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네. 네. 먹고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거는 보는 사람들마다 저를 욕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요. 윤석열은 정의의 화신이었어. 맞아.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검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사, 탄압에 굴하지 않는 검사. 저 사람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집에 가족들도 저를 욕하더라고요. 왜 가족들까지 그러냐고. 예. 왜 그랬냐고 막.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예, 아니 생계도 아니고 아니 당신 말이야. 그때만 지금. 하더라도 사회적 지금 분위기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가서 상황실장 같은 역할을 저보고 하라고 미리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캠프도 못 들어가고 방송도 잘려.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진영 내에서는 역적됐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죽일 놈 됐었다고. 지금은 감옥 가 있지만 권성도 의원이 바로 그날 전화 와가지고 장 소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항의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리라고 막 그러면서 야. 정말 어렵고 처음에는 비판과 비난이 컸지만 다음 전략은 회유였을 거란 말이에요. 회유는 없었는데. 회유 없었어요? 이미 그때 갈라져가지고 더 이상 아예? 회복될 게 없었고 완전 저는 네. 선을 넘은 거예요. 완전 절연한 거죠. 그러니까 회유가 네. 없었구나. 저 이제 월북한 거였어요. 뭐 저희가 듣다 보니까 남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바로, 지금 바로 나왔어. 1시간 특집으로 어떤 나중에 그런 해줘요. 것처럼. 저보다 고생을 더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잘리기도 저보다 먼저 잘렸고 방송에. 아 그랬구나. 저도 이제 윤석열 탄핵을 최초로 이야기해서 아 맞다. 각종 예. 이제 공중파와 종편에서 다 잘렸고 그다음에 뭐 고소고발 많이 당했죠, 솔직히. 뭐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런 일들 다 저게? 겪었으니까 네. 힘든 시절 겪었죠. 아니 근데 오늘 이제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아마도 의전설들 따라가지고 다양한 요인들한테 이제 연락이 가고 사전에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제 언제 어떻게 만나서 무슨 네. 얘기를 할 것이냐였는데 당연히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알기 어려운 것이고 일단 카메라 앵글에는 두 분이 악수하는 모습은 잡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얼마나 어색했을까. 서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막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는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법부의 수장이고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 있는데 너무 민주당이 좀 허위 사실로 흔드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대법원장을 저는 응원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한 진영의 뭐 대표가 아니고 한 진영의 대통령 아니잖아요. 국가 원수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고 그럼 예우를 해줬어야죠. 그러면은 충분히 국가 원수로서 예우도 해주고 오찬 자리에도 참석하고 말이야. 그래야지. 네. 거긴 참석도 안 하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악수는 분명히 한 게 네.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사후에 이제 오찬 행사에도 이제 혹시 테이블에 앉아서 환담을 나누거나 했을까 해가지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기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현장에 풀단. 직접 들어가서 스케치하고 발언들을 적어와서 네. 동료 기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상황이 되는데 그 국군의 날 기념식에 풀이 있고 오찬 이후에 있었던 오찬에 대한 풀이 있는데 기념식에는 참석자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데 그 쉽게 얘기해서 이후에 열렸던 오찬 행사에는 조희대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입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오찬에 안 나온 게 맞아. 분명히 기념식 왔으면 이게 충남에 있는 계룡대에서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식사를 하고 갔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빠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희 이제 그 취재 기자가 직접 풀로 들어갔던 기자에게 확인해 본 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식사를 하지 않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김상환 헌재 소장이라든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그대로 참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찬에 빠졌다. 통상적으로 우리 이런 행사하면 그 대법원장 정도 되면 식사가 있다라는 걸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안 알려줘도
당연히 있는 줄 알지요. 의전의 관례라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뭐 저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의적으로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 뭐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뭐 기본적으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엔 또 나쁜 프레임도 하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를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갈군다거나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은 이재명 딱히 없죠. 정부는 상당히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 발자국 벗어나서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관의 갈등 설리는 의미 없는 프레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 국가 지도자급 자리에 되면은 훅 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더라도 가서 밥 먹고 그렇죠. 네. 앉아서 화기애애하게 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불편해서 떠났다면은 그 지도자급 자리에 올라갈 만큼의 리더십을 갖추지 못했지 않나. 뭐 아니, 그런 뭐 제 주관적인 비판을 해봅니다. 윤석열이 임명했는데 뭐. 저도 그런 구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럼 기념 오찬에 헤드 테이블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밥을 먹었는지 보니까 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도 그대로 식사하셨고요. 주호영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이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제 참석을 했고 안규백 장관은 너무 당연한 거고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헌재 소장 이렇게 중앙선관위원장은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은 당연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갈 수도 있죠. 안 돼요. 공식적인 행사 문제나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대통령과 행사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거보다 행사가 더 뭐 중요한 있어요? 국가 일이 그건 어디 있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네. 건강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어. 막 쓰러질 정도 아니면은 참석해야 돼요. 어. 그건 잘못된 거죠. 참석을 그러니까 해야 그거는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찬에 참석 안 한 것들은. 왜냐하면 정치적인 오해와 공격을 받을 그럴 수가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맘이지. 내가 먹기 싫은데 이건 아니에요. 공직자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해명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서 우리 출입 기자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 상황이 제 입장에서도 약간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네. 혹시 개인적으로 사유가라든가 아니면은 대법원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물어봤더니 일단 본인도 몰랐던 일이라고 이제 그 공보관이 설명을 한 것 그런 게 같고 어딨어. 아마도 이제 그 추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예.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니겠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입장을 얘기할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왔다는데. 안 하면 예. 계속 이제 정치적인 오해, 저희 평론가들의 평판 이런 거 받을 텐데 그럼 네. 부담감을 왜 가져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그 헤드 테이블에 정말 열거한 사람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굳이 거기서 뭐 대법원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네.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어떠한 뭐 발언을 하신다거나 공격을 하신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거는 살짝 왜곡된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 지도자 정도 되면요, 적과도 앉아가지고 밥 먹고 동침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네. 동침은 안 돼. 젤렌스키가 동침은 아니고. 동침은 안 돼. 적과의 동침은 아니고. 그 영화가 있으니까 제가 예를 적과의 든 동침. 건데 아니 그거는 부부 관계였잖아요. 젤렌스키가 그럼 푸틴 만나면 안 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상황에서 적국의 수장들끼리도 만나는데 국내에서 그 삼부 요인이 그렇게 한 자리에 못 앉는다 그러면은 그런 자질이 부족한 거죠. 평론가님 오늘 뉴스 중에 이석연 그 국민통합위원장이 조희대 건 관련해가지고 이거 국회로 불러내는 거는 이건 비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정부 인사의 입에서 나온 공식 언어기 때문에 뭐 어떤 속뜻이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의 의사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런 목소리 내라고 중도 국민통합위원장. 보수에 해당되는 아. 이석연 위원장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소리 그분은 하라고. 네. 네. 그분의 정치적인 판단력에 의해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것이 민주진보 진영의 입장만 반영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분 원래, 그런 목소리 예. 내는 거고 아. 그러면 그분의 목소리가 대통령과 조율됐느냐 이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저는 알 없다. 수 없고 다만 저는 이석연 위원장 나름대로 대통령의 의지의 한 부분을 읽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러던데
그 사법부라는 게 정말 철저하게 독립돼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설명에 대해서 우스갯소리 설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면은 저 몰매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같이 그럼 술도 먹으면 안 되겠네. 근데 지기원은 왜 그 외부인들하고 술 먹고 밥 먹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거지. 기관과 조직으로서의 사람이 그렇게 독립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무튼간에 이런 일들로 입이 사실은 간질간질하네. 괜히 그냥 오해를 서로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밥 먹고 건전한 이야기 나누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축이 아닙니까? 당연히 대통령 행정부도 그러한 것이고 사법부로 유시되는 대법원장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대법원장도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이게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압축적 근대화와 더불어 압축적인 관료 사회, 압축적인 엘리트 형성 과정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교양과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시험지 갖다 놓고 점수 잘 받는 엘리트 양성 구조의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지금 고위직으로 출세한 사람들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그냥 시험 잘 친 사람들이지 인격이라든가 사회적 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장성정 소장이라든가 우리 구교영 기자보다 나을 게 전혀 없다라고 저는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핏 제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은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연일 강경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속내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대표랑 이렇게 예를 들면 대화하는 게 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까요? 예를 근데 들면 그럴수록 더 참석을 해야죠. 오히려 떳떳하게 그렇죠. 자기 공격한다라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공직자의 기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불편하고 싫어하는 일도 해야죠. 공직 자리는. 왜냐?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국민의 대표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네. 일을 처리를 하고 판단한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죠. 네. 물론 이 얘기는 좀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취재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섬에서만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